요즘은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일, 해내야 하는,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가 2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큰아이, 햇살이 대학을 보내는 거였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방 2개인 집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영국에 돌아와서. 예전에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는 그때는 뭐 햇살이 하나였었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길 돌아왔을 때는 또 여름이까지 태어나서 딸 2이었으니까 방 2개인 집이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아들이 생겨서, 그래서 그동안 영국에 돌아온 이후로 그 2년 동안 아들은 저희 방에 싱글 매트리스 하나를 놔두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랑 계속 같이 잤어요. 근데 뭐 사실 그것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들이 워낙 어렸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맨날 제 옆으로 와서 자니까 저희 신랑이 맨날 싱글 매트리스에 가서 자고 그랬죠. 근데 이게 전 당연히 남편하고 계속 같이 잤었기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애기들하고 계속 같이 자고 이러면서는 애기들이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냄새도 좋고, 그러다가 가끔 애기들이 내려가고 신랑이 옆에서 자면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막 시끄럽고 막 코 골고 냄새도 좀 나고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체취가 더 강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자는 게 되게 싫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애기들하고 잘 때는 제 구역을 별로 침범받지 않는데, 물론 애기들이 와서 막 안겨서 자긴 하지만, 네, 곰돌이 같기도 하고 좋았어요. 근데 남편은 막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혹여나 남편이 막 이렇게 뒤척이다가 팔 하나 올려놓고 막, 특히 제 아픈 이 어깨 있잖아요. 자다가 우리 신랑이 거기다가 팔을 올려놓으면 막 내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럼 막 신경질을 내겠어. 날 죽이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데를, 50견이 온 어깨나 이런 데를 건드리면 그게 진짜 아프지만 또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갱년기인가 봐. 요새 신랑한테 짜증을 많이 내요. 몰라, 영국에 돌아오고 나서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화살이 신랑한테로 가는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가 영국에 돌아왔어.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을 빨리, 방이 3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게 이제 올해의 목표였죠. 일단 햇살이 대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좀 저희 햇살이가 나름 이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고, 성적도 꽤 이제 잘 나왔고요. 한국에서도 성적이 좋았고, 이제 그 성적으로 영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영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학기에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서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영국에서 이게 이제 학년들에 대한 학교의 시스템의 차이인데, 햇살이는 당시에 그때 3월 달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막 들어간 나이였어요. 근데 영국에 돌아오니까 지금 학기 중간이잖아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기는 중고등학교가 합쳐진 시니어 스쿨이라고 해요.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완전히 유치부부터 1학년, 2학년까지는 인펀이라고 해서 유아부, 네, 유치부 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3학년부터 3, 4, 5, 6, 네, 요렇게 학년을 주니어 스쿨이라고 하거든요. 초등학교에 유치부를 빼고 그 나머지를. 그래서 루이는 올해 이제 주니어 스쿨 3학년이 돼서, 그전에는 인펀이었고 지금 이제 주니어 스쿨이 된 거죠. 근데 시니어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합친 과정이 시니어 스쿨인데, 그게 저희 나라랑은 다르게 5년 과정인가? 네, 1년이 적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1년이 A 스쿨이라고 그래서,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애 엄마기는 한데, 애들 학교 과정이나 이런 거에 솔직히 그렇게 막 한국 엄마들 관리 잘하는 엄마들처럼 그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주워 들은 걸로 치면, A레벨은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고3 과정인데 그게 이제 대학 입시반인 거죠. 그러니까 A레벨을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냥 시니어 스쿨에서 대학을 안 가는 애들은 시니어 스쿨에서 끝을 내고 그 A레벨을 안 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햇살이가 돌아와서 3월에 학기 중간이니까 그게 시니어의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니어 마지막 때 애들이 전국 모의고사 같은 학력고사 같은 거죠. GCSE라는 그런 고사를 보고 그 성적으로 이제 A레벨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햇살이는 지금
반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GCS 그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학년 아래로 내려보내고 싶었어요. 사실 여름이랑 루이도 한 학년 아래로 신청을 했어요. 여기는 9월생부터 그 학년이 결정이 돼요. 전해의 9월생부터 올해 8월까지는 올해 학년이 되는 거고 9월생부터 다음 8월까지는 다음 학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름이랑 루이는 8월생이에요. 심지어 루이는 8월 23일생이고 여름이는 8월 7일생인가? 그래서 그 둘은 학교에서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설명도 했죠. 아이들이 외국에서 한동안 오래 있었고 5년을 있었으니까 영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 학년 아래로 내려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잘 받아주셨어요. 이 동네에 있는 여기 학교가. 그래서 걔네들은 한 학년 아래로 들여보냈죠. 그 햇살이도 왜냐면 학력고사를 아무래도 치러야 그 성적이 나와서 A레벨을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학년 아래로 내려보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 학기 중간에 신청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럼 한 학년 아래로 내려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육부는 보통 이렇게 약간 떠넘겨요. 그러면 학교 재량이다. 네가 신청한 학교에서 허락을 하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인데 학교에서는 또 안 해주는 거예요. 몰라요. 이유가 뭔지는. 근데 이제 상황 설명을 했음에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결국은 햇살이가 9월 전까지 6개월을 멍 때리고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러다가 9월이 가까이 왔을 때 햇살이가 신청을 했던 2개의 학교가 있었어요. 이 동네는 아니고 옆 동네 캐터링이라는 옆 동네에 2개의 학교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여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햇살이가 시험을 보고 개인적으로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보고 만약에 패스를 한다면 A레벨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한 학년 아래는 안 된다는 거고 햇살이 나이에 맞춰서 바로 A레벨을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공부도 안 했는데 한국에서 온 성적만 가지고 그쪽에서 보고 아 성적이 나쁘지 않군. 그렇다면 우리가 테스트했을 때 얘가 성적이 괜찮다면 받아들여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말하자면 문제집 같은 거 있죠. 그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목을 햇살이가 혼자 공부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은 지금 한국에선 보내지도 않았는데 근데 진짜 처음부터 너무너무 햇살이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햇살이가 혼자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학교 사우스필드 걸스쿨에 햇살이가 신청한 여기는 A레벨이 그러니까 대입 준비반이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 뭐 3과목 혹은 4과목 정도를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햇살이가 심리학, 원래는 심리학 쪽으로 전공을 선택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범죄 심리학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심리학, 생물, 수학 이렇게 3개를 햇살이가 전공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인터넷에서 문제집을 사갖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서 그 학교에 있는 담당 교수님들한테 이제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가 괜찮아서 그쪽에서 입학을 허락을 해서 그래서 A레벨 과정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진짜 햇살이는 고등학교 과정을 날린 거예요. 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5년 정도를 한국에 있었는데 근데 그 시기를 햇살이가 학교 과정에 맞춰서 일찍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원래는 심리학 전공을 하려고 하다가 공부를 하던 도중에 생물학과 교수님께서 햇살이한테 너는 생물학이 훨씬 너한테 전공에 잘 맞을 것 같다. 나중에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심리학보다는 생물학이 취업이 좀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햇살이도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리학보다는 생물이 더 재밌다고 느껴서 전공을 생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쵸 올해 초죠. 그때 이제 대학을 학교에서 받은 성적들을 가지고 수시 접수를 하는 기간이 있어서 햇살이가 3군데 학교를 옥스퍼드, 바스, 요크 이렇게 3군데 생물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바스랑 요크는 거의 바로 오퍼 승인이 났고 옥스퍼드랑 캠브리지는 사실 들어가기가 진짜 힘든 학교라서
그러니까 성적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성적이 뒷받침이 되는 아이들이 그쪽에다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하면 서류 전형에서 일단 한번 거르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 2번 정도 네 그쪽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퍼 승인을 받는데 인터뷰도 햇살이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햇살이만 네 인터뷰 승인이 났고 인터뷰를 보고 나서도 합격이 된 건 햇살이밖에 없었어요. 진짜 좋은 기회였죠. 네. 그래서 중간에 옥스퍼드에 오퍼 받는 아이들 모임 학교에서 모이는 날이 한 번 있어서 거기에도 다녀왔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각 학교가 그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3가지의 과목이 A스타 하나,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점수가 A스타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뭐 B,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옥스퍼드는 그 기준이 제한이 A스타 하나에 A 2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모였을 때도 학생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우리가 옥스퍼드가 원하는 그 기준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또 여기는 다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거는 점수에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 문제 풀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런 장문에 서문을 써야 돼요. 설명을.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익명의 선생님들이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이런 수능 채점위원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1번에 뭐 1번, 2번에는 3번 이렇게 하는 거면 저희 나라처럼 컴퓨터가 채점을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건 전부 전체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그걸 읽고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A스타다, A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두 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햇살이는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성적에서는 생물하고 심리학은 사실은 늘 성적이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A스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수학이 항상 조금 딸렸거든요. 수학이 어떨 때는 A가 나오고 어떨 때는 B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약간 불안해해서 여기는 학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튜터를 구할 수 있어요. 과외 선생님인 거죠. 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온라인 튜터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3명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햇살이가 이제 한 분을 골라갖고 그것도 딱 한 달 전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과외비가 비싸니까 저희가 가난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옥스퍼드를 신청을 할 때도 성적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성적 이 정도인데 옥스퍼드 신청 안 하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옥스퍼드에 신청을 한 건데 당시에 근데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캠브리지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캠브리지에 지원할 생각도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캠브리지는 사실 진짜 부잣집 애들만 오는 학교들이라서 가면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좀 힘들고 조금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캠브리지에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드롭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약간 서울대 같은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난 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학교 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막 밥도 사 먹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한 몇 번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아이들이 알잖아요. 쟤 밥값 내기도 조금 빠듯해. 이러면 점점 같이 잘 안 어울리게 되고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생활 수준 차이나. 네, 영국도 그래요. 이렇게 사립학교 나오고 그런 코스들을 밟아온 아이들이 보통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데를 많이 가죠. 햇살이도 오퍼받은 학생 모임에 갔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빼고는 다 여기는 액센트에서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포시 액센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자들 약간 상류층 자제들 자기 빼고는 다 그런 액센트를 가진 아이들이었다고 자기가 거기에서 걔네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미안하죠. 부모가 가난해서.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햇살이한테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든 운동력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처음부터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너도 보면 알겠지만 엄마랑 아빠는 둘 다 돈이 없어. 우리는 가난해. 말 그대로 흙수저야.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가 잘나고 싶고 너가 잘 살고 싶다면 너 스스로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너에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라는 말을 솔직한 말을 처음부터 했었고요. 네, 일부러 뭐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햇살이가 1월에 옥스퍼드 오퍼를 받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여기 A레벨이라고 하는 수능 시험이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쉬는 날 없이. 햇살이는 늘 혼자 공부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집에 동생들이 많아서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 할머니네 집에 가갖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오고, 햇살이 스스로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여기 아이들은 대부분 물론 돈이 있는 집에서는 학자금을 지원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기관이랑 연계된 은행으로부터 학자금을 신청을 해서 그 학자금을 받아서 그 생활비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비도 되고 생활비도 하면서, 이제 물론 생활비가 막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알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그 룰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만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도 몰랐던 것 같은데, 이 국내에서 3년 이상 공부를 해야 국내 학생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햇살이는 영국 국민이잖아요. 영국에서 태어났고 아빠가 영국 사람이고. 근데도 이제 국내에서 이 학자금 대출 신청 이전에 3년의 기간이 국내에서 공부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엔 최근에 생긴 룰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이 룰을 다 알았다면 그러면 햇살이를 바로 A레벨을 들여보내면 안 됐었죠, 학교에서. 그러면 얘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3년이 모자라거든요. 3년에서 딱 6개월이 모자라요. 2년 6개월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룰을 학교들도, 각 학교들의 선생님들도 알았다면 햇살이를 A레벨로 바로 들여보내면 안 되고 한 학년 아래로 들여보내는 게 맞았던 거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룰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부족해갖고 이것 때문에 또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 기관 쪽에도 전화하고 막 이랬는데, 영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런 기관들과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직통 번호가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무조건 이메일이에요. 네, 이메일로 항의를 하고 이메일로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나중에 통화할 수 있는 번호를 주는데, 그 통화를 하면 대부분의 상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디언들이에요. 콜센터가 인도에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영국은. 그러니까 여기 정부 기관에 전화를 하면 인도에 있는 콜센터에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대답을 하는데, 일단 악센트들이 심하기 때문에 알아듣기도 힘들고 영국 사람인 사이먼도 힘들어하는데 저는 정말 못 알아들어요. 인도 상담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다가, 저희가 완전히 영국을 떠났던 게 아니고 잠깐 임시로 한국에서 살다 온 거라는 게 입증이 되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집을 안 팔았잖아요. 집을 계속 세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모기지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기지를 냈던 은행 기록을 프린트를 해서 서류를 갖춰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거절당했어요. 리젝당했어요. 그래서 리젝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왜 리젝을 당했는지 물어보니까 서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서류가 어떻게 부족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건 대답해 줄 수가 없대요. 미치는 거죠. 네. 근데 뭐 영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너무 비일비재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또 몇 달을, 그래서 햇살이 또 막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올해는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올해 대학을 가는 거를 포기해야 하나, 학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죠.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것도 우리의 서류가 미비했던 게 아니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한국에 있었던 5년의 기간 동안 모기지를 냈던 은행 계좌 기록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맨 위에 그 제목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이제 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연도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건 이제 사이먼이 은행에서 확인을 했는데, 몇 년도까지는 그 해의 기록을 프린트하면 그 위에 2020년도의 기록은 2020년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었는데, 다음해인가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룰이. 그래서 2020년도의 기록을 2021년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를 뽑다 보니까 중간에 1년이 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도 사이먼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게 보이기에는 1년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은행에서 표시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니 안에 내용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안 받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 지금 제출한 기간 중에 1년이 빠졌잖아 이러면서 서류 누락 이러면서 리젝을 한 거죠. 야, 이거를 밝혀내기까지 거의 한 달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전화하고 그쪽에선 뭐 말할 수 없다. 서류 뭐가 부족한가요? 말할 수 없다. 뭐 다시 제출하세요. 아니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 다시 제출하죠. 그건 저희가 뭐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막 이런 식인 거죠. 전화 통화하다가 우리 신랑 막 속 터져 죽어. 그리고 막 영국 시스템에 대해서 막 미치는 거죠, 우리 신랑은. 왜냐면 한국 시스템은 안 그렇잖아요. 직접 막 쫓아가기도 하고 나는 너무 속이 답답해갖고 거기 어디야? 그 사무실 어디야? 거기 직접 찾아가면 안 돼? 그런 게 안 된대요. 그런 게 없대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이메일 아니면 안내된 전화. 전화 콜센터도 제대로 전화를 받지도 않고 홀드하는 시간도 엄청 걸리고 홀드하고 누구랑 얘기를 한데 안 됐어.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랑 다시 통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랑 또 통화를 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이 짓을 진짜 오래 했어요. 진짜 완전 찐 빠졌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 자기들 실수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류가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시험만 남은 거였는데 시험을 막상 봤을 때도 햇살이는 본인은 나쁘지 않게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크게 특별히 실수한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시험 결과가 발표나는 날 시험 결과가 너가 성적을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시험 성적의 결과를 학교들이 다 이미 받아봐요. 오퍼를 한 학교들이. 그리고 나서 시험 성적이 안 되면 이 학교에선 우린 이 학생을 거절할게. 그러면 그 다음 이지망 학교에서 그 성적을 받아봐서 우리는 이 학생을 받아들일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발표 나는 날은 아예 햇살이가 갈 대학이 딱 표시가 되어 나오는데 햇살이가 처음에 오퍼를 받고 신청을 했던 옥스포드는 표시가 나오지 않고 요크대학 생물학과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면서 옥스포드 떨어졌구나. 그때 알게 됐죠. 슬펐죠. 내가 실망하고 이런 거보다는 햇살이도 한 이틀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나중에 성적을 받아봤는데 성적이 조금 약간 아슬하게 모자란 것보다 조금 좀 많이 모자랐더라고요. 성적이. B가 나온 게 있었어요. 햇살이가 좀 약하다고 생각했던 수학에서 B가 나왔죠. A스타 하나에 AA여야 하는데 만약에 AAA가 나왔다면 어떻게 비벼보려고 그랬는데 B가 하나 나온 걸 보고 짜게 식었죠. 저는 근데 상황을 좀 유머러스하게 넘어가 보려고. 저도 웃긴 소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햇살이한테 난 위로하려고 했던 말인데 제가 이렇게 B가 나올 줄 알았으면 이름을 D가 아니라 B라고 질 걸 그랬어. 이렇게 농담했다가 햇살이 막 빵! 울음 터지고 겁나 혼났죠. 그래서 한 이틀 조금 햇살이 괴로워하다가 저희 신랑이 7형제 중에 둘째인데 이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갔던 사람이 넷째 동생이 컴퓨터 전공을 선택을 하면서 대학을 갔거든요. 지금은 진짜 제일 잘 벌어요. 앱 같은 거, 3D 앱 같은 거 그 개발하는 앱 개발자인데 잘 벌고 잘 나가죠. 근데 그 이후에는 저희 신랑은 당시에 A레벨까지는 했었는데 대학을 가지는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서 한국에서 지내고 영국으로 돌아와서부터 해서 온라인 대학을 다녔어요. 6년 우수한 성적으로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번에 돌아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월급은 많이 적어요. 이제 막 시작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일보다 급여가 많이 작기는 한데 근데 일단 선생님에 대한 사명감이 쌓이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초등학교에서는 남자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그냥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육아까지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잖아요. 저학년들 가르치다 보면 남자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못 버텨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본인도 아이가 셋이 있고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저학년 선생님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넷째 삼촌이 항상 저희가 지금 조카들이 그러니까 이제 햇살이 때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 한 14명 정도 돼요. 7형제다 보니까 15명인가 보네요. 왜냐면 다 둘씩 있는데 저희 집만 3명이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항상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대학을 간다면 내가
랩탑을, 노트북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늘상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햇살이가 지금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맥북을 대학 결정난 그날 바로 삼촌이 주문을 해갖고 맥북을 선물을 받고 활짝 웃으며 그간의 시름이 이틀 울고 맥북 받고 바로 이제 털어버렸죠. 햇살이가 간 요크 대학은 햇살이의 이지망 대학이었고요. 지역을 방문했을 때 햇살이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지역이기도 했어요. 요크셔 지역이죠. 뭐 어디서 한번 들어본 지역이죠. 네, 위치로 보자면 영국 내에서는 약간 중부? 저는 그렇게까지 위인 줄은 몰랐는데 맨체스터보다도 위더라고요. 요크셔에 있는 요크 대학인데 요크 대학도 네, 꽤 좋은 대학이에요. 여기 러셀 그룹이라고 그래서 네, 말하자면 미국의 아이비리그처럼 좀 평판이 좋은 대학들 묶어서 아이비리그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는 러셀 그룹이라고 불리우는데 요크 대학은 네, 러셀 그룹 안에 속하는 대학이기도 하고 이공과 계열의 전공들이 평가가 좋은 대학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햇살이가 이지망으로 요크를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2학년 때 바이오메디컬로 해서 의대로 전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러는 의사는 아니지만 실험을 하는 네,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요거를 선택을 할 때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2학년이 되면 바이오메디컬로 전과를 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대학의 좋은 점이 뭐냐면 서울대랑 자매결연이 된 학교예요. 그래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들이 서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햇살이는 그걸 신청할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 신랑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또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햇살이 가장 친한 친구들 2명이 같이 요크 대학을 가게 돼서 그것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옥스퍼드보다는 요크가 햇살이가 대학 생활을 하기에는 훨씬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아마 적응을 잘하고 잘 지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물론 아쉬운 마음이 없잖아 있죠. 근데 네, 저도 물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안심을 하는 편이에요. 햇살이가 잘 대학 생활을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햇살이 지금 네, 대학으로 이미 떠났어요. 수업 자체는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9월 15일인가? 네, 저번 주 일요일에 네, 짐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는 못 따라가고 그냥 아빠가 네, 햇살이 태워갖고 짐 그 트렁크랑 뒷칸에다가 잔뜩 실어갖고 가지고 갔죠. 네, 울었냐고요? 살짝? 근데 언제 울었냐면 우연히 그 쇼츠 같은 거 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군인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갖고 가족들 만나는 거 상봉하는 장면 모음이라든지 이런 쇼츠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본 게 아빠랑 딸이 이제 뭐 오랫동안 여행을 갔던지 아니면 대학으로 갔던지 뭐 그래서 꽤 오랜만에 아빠 앞에 나타나서 서프라이즈로, 그래서 아빠가 막 울면서 그거 보면서 저 또 막 펑펑 울었죠. 뭐 이미 18년을 키우기는 했는데 나 또 울어. 18년을 키우기는 했는데 매일 보던 아이를 이제 매일 볼 수 없다는 게, 물론 뭐 이제 대학으로 간 거니까, 기숙사로 들어간 거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주말에 또 집에 올 수도 있고, 근데 요크가 꽤 멀어요. 차로 운전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기차로 오면 더 걸리더라고요. 한 4시간 정도 걸린데 자주는 못 보죠. 아니면 저희가 이제 결심을 하고 주말에 햇살이를 만나러 요크로 가야 되는데 오고 가고의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자주 카톡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같이 살 때랑은 틀리죠. 근데 이렇게 이제 독립을 시키는구나. 물론 뭐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대학을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 쪽에서 직업을 찾을 것 같진 않고, 네, 햇살이가 나온 뭐 네, 그쪽으로 직업을 찾거나 아무래도 예전만큼 뭐 그렇게 같이 살고 이런 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방학이 되면, 여기가 방학이 길기 때문에 방학 때는 또 지겹도록 6주 돌아와서 뒹굴거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짐을 싸서 이제 18살이 된 성인이 된 햇살이를 대학으로 보내면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네, 보고 싶죠. 보고 싶기도 하고 문득문득 생각도 나고, 또
뭐 먹으면, 왜냐면 기숙사를 또 그게 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밥을 주는 기숙사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 음식을 해먹는 기숙사를 선택을 했어요. 생활비를 줄인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독립을 해서 스스로 이제 음식도 해먹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가끔 뭐 먹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요. 아, 다음에 햇살이 만나러 갈 때 요거 싸서 갖다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래요. 그렇습니다.